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10월의 시작,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뭐 9월 30일이지만 그래도 10월의 첫째 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10월 장이 시작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말들은 많겠습니다. 트럼프의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되면서 탄핵에 대한 뭐 그런 우려감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중국의 돈줄을 끊으려는 그런 금융 제재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 나오고 있죠. 자, 이 이야기도 한번 같이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게 나면서 시장을 미끄럼을 태울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아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중국이 내수 부양책을 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중국의 국경절 휴일이기 때문에 소비재, 소비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30일, 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네,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또 마지막이기도 하니까 또 약간은 기분이 조금 이상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뭐 다사다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9월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3분기가 끝납니다. 3분기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에 또 돌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10월이라는 하나의 어떤 큰 덩어리가 나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1년치 장사를 정리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치들을 보여내게 되면서 배당도 결정이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조금 이제 그 소비를 많이 하려는 그런 입장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는 조금 활력소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조금 악재들이 어느 정도로 좀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즐거운 분위기, 이런 것들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뉴욕 증시 이번 주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볼만한 부분은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되었다, 이 내용 볼 텐데요. 뭐 실제 탄핵을 당할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뭐 잘 알고 계시듯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상원까지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뭐 하원이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상원까지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온다라면 공화당의 저지를 통해 가지고 이 탄핵은 그냥 뭐 없던 일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점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뭔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또는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안이 있었다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뭐 그 같은 당 내에서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면 탄핵이 되겠지만은 이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탄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트럼프의 어떤 탄핵 가능성을 보고 있다가 탄핵된다라면 굳이 지금 협상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협상 날짜 잡은 거 보게 되면 트럼프가 탄핵될 가능성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뭐 약간 겁박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다시 얘기해드리면 그 정적이죠. 민주당의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그 천연가스 회사에 이사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가 뭔가 비리적인, 부정적인 사실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검찰이 그 회사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쪽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검찰총장 사퇴하라, 그렇게 안 하면 10억 달러에 달하는 이런 그 부채 담보에 대한 보증을 해주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협박을 좀 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조사가 있은 2년 후인가요? 2016년인가에 이
실제로 그 검찰총장이 해임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이제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가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조사해라 여기까지 나온 거죠.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탄핵 절차를 개시하고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조 바이든의 그 어떤 손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 바이든의 어떤 후보 자격을 빼앗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지금 조 바이든이 차기 재선에서 트럼프를 이길 확률이 별로 없다. 또 되더라도 나이가 이미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트럼프 탄핵 절차를 이 조 바이든과 같이 엮어서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도덕성에 큰 문제가 좀 불을 거져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했어? 검찰총장을 그게 해임하도록 했어? 정말로 협박한 거 맞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뭐, 물론 그 이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협박 같은 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모르는 얘기고요. 일단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탄핵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 녹취록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 다 끄집어내긴 했습니다만 탄핵이 거론되었다라는 이야기 또 이렇게 그 계속 잡음이 일어나는 대통령 이런 그 이야기들을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조 바이든하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하고 둘 다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격이 어떤 그 크기로 본다라면 조 바이든 쪽이 훨씬 더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약간 좀 의아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생각했는데 최근에 민주당에 있는 이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후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데요. 이 사람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조 바이든의 삶을 제끼고요. 이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이 사람을 차기 대선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포석이 아니겠느냐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이 사람은요, 사실 월스트리트라든지 이쪽에 좀 부정적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IT 대기업들, 미국에 있는 IT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조금 이제 그 반독점 이런 것들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요, 글쎄오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 내용인데 이 엘리자베스 워렌과 트럼프가 서로 맞붙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부담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생각되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판단이 되고요. 트럼프 탄핵 절차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우리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관망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돈줄을 끊는 금융제재. 이건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아주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시황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미국 당국이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 이런 기업들 지금, 징둥닷컴 뭐 이런 것들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요거 깨버리겠다 이거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미국 내에서 조성된 자금들은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완전히 잡아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지금 상승을 좀 해야 되는, 그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패권 국가로의 어떤 도전을 하는 그 배경 속에는 그냥 뭐 농사 짓거나 농산물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한 내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외부자 자본을 불러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정부가 뭐 후광통이나 뭐 성광통이나 이런 거 하면서 외국인 자본들 계속 끌어들이려 하는 거, 뭐 최근에 있었던 커창반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외국 자본들 끌어들이기 위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외국 자본이 뭐 그냥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들어가면 되지 뭐라고 해도 괜찮긴 한데요.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중국에게 뭐 했어요?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가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야, 화웨이 거 왜 쓰냐? 쓰지 마라. 그거 간첩 국가다. 그거 뭐 스파이지를 하는 그런 기업 거를 왜 자꾸 쓰고 있냐? 우리는 안 쓸 건데 니네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동참했어요. 자, 중국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투자하지 않을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야,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데 니네가 왜 투자하냐? 하지 마라. 그거 뭐하러 하니?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 중국에 투자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요, 이런 사례들이 왜 이렇게 예상이 되냐면, 지금 이란에 대한 제재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의 석유를 사지 않겠다.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해놓고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국가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들이 쓰고 싶으면 써라. 하지만 그것을 쓰는 즉시 우리 미국과의 관계는 끝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놓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실 다른 나라들이 조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중국은 굉장한 핀치에 몰려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왜 만들어낸 것이냐. 이번에 10월 10일 날, 미중 무역에 대한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빌미를 해가지고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 이제 계속 그렇게 뻗댈래? 이제는 협상하자. 너희들 중국 니네 다 지고 나와. 일단은 지적재산권 합의해. 그러면 이런 것들 다 풀어줄게.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은 확정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은 이렇게 많은 카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실행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너희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이것을 다 써서 너희들을 부셔버리겠어. 네, 이거 어디 대사였는데 부셔버리겠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역시 막장 드라마에는 막장 대사가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부셔버리겠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해소가 좀 빨리 될 수도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까지 가면서 굉장히 삐걱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일단 관망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소식 갑니다. 어닝 시즌 시작이 되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10월 4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겠네요. 10월 4일 날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게요. 영업이익이, 조금, 괜찮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좋아질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만의 어떤 부분도 지금 보면 이제 7조 원, 영업이익이 7조 원대를 올라설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약 3조 3,700억, 디스플레이가 7천억, 그 다음에 IM 부분에서, 2조 원대, 기타가 이제 8천억대, 이렇게 해서 한 7조 원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영업이익이 좀 올라서 이제 발표가 되게 된다라면, 이제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처럼 이제 3분기에 저점을 찍고 좋아지기 시작한다. 이런 느낌을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4분기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IT 관련 기업들의 성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 3분기보다 좋아지는 4분기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긍정적으로 계속 잡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이 정말 예상했던 대로, 예상치대로 이제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작을 처음에 어떻게 열어내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번 3분기 어닝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닝 시즌에 대한 이런 실적들, 기업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나오는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다.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좋지는 않을 거예요. 전년도에 워낙 이제 전년도 3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 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내용이라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전년도에 비해할 만큼의 어떤 실적 부분 아니겠습니다만 개선이 되어 간다, 개선이 되고 있다 라는 식의 포지션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닝 시즌의 첫 번째 단추 삼성전자가 꿰차게 될 텐데 요것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요것이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잡힐 것인지 요거 발표를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이기 때문에요.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그렇게 썩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잘 버텨만 준다라면 지수도 현재 시점에서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횡보만 하더라도 이번 주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시장의 뉴스가 주가를 크게 끌어내려가지고 뭐 완전 망가뜨린다거나 뭐 공포를 만든다거나 뭐 패닉을 준다거나 이런 식의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일단 뭐 무난하게 좀 변동이 크지 않은 그런 양상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10월 중후반쯤 가게 되면 이제 브렉시트라는 놈이 또 새롭게 튀어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이 이제 슬슬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악재 없다고 일단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그 중국의 내수 부양책. 중국이 지금 보면은 10월 10일 날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중국 자체의 어떤 그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여기에다가 미국이 지금 보면은 중국을 완전히 때려 눕히려고 하는 모양새잖아요. 완전히 이제 뭐 돈줄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어떤 금융제재,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화웨이에 대해서, 이런 기술 부품에 대한 그런 그 납품을 풀어주지 않겠다. 네, 더 연장해주지 않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역 분쟁에서, 뭐 너희들이 이런 농산물을 많이 사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뭐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조건들이 많이 달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단 말이죠. 과거에 비해서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주 나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 지금 이 공산당 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뭐 홍콩 상태도 물론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 공산당 정부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우리의 태양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시진핑은 너무나 좋고 대단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의식들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완전히 바뀐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물어보게 되면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모양새가 납니다. 그때는 이제 맹목적인, 무조건적인 찬양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뭔가 느낌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그 좋은 이상과 좋은 꿈과 그런 것들을 준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 현실이 그지 같으면은요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있는 큰 상처보다 내 손톱 밑에 들어가 있는 작은 가시 하나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일단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제 진척시키기 위한 어떤 가장 중요한 고비가 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경절 시작됩니다. 중국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그동안 돈을 많이 아껴왔대요. 그래서 돈을 왜 이렇게 아껴왔어요? 그랬더니 10월 1일부터요 시작되는 이 국경절 때 다 쓰려고 그런대. 그래갖고 야 너희들 정말 그렇게 해도 되냐 그랬더니 얘네들은 평소에는 굉장히 근검절약 갖고 아끼겠다. 그런데 명절날은 돈을 쓰는 것이 허락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마음껏 쓰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초에 있을 이 국경절에도 정말 많은 돈들이 시장에 풀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다음 달 11월 달에는 광군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연말 시즌을 가면서 소비들이 좀 커지게 될 거야. 여기다가 내수 부양책을 조금만 갖다 집어넣게 된다면 경제 지표들이 확 하고 튀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중국의 어떤 노림수, 꼼수가 아니었겠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내수 부양책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된다면 긍정적인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업종군들이 바로 소비재, 소비주 쪽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들 뭐 화장품도 있을 테고요. 마스크팩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팩. 네. 그 마스크팩 바르면 얼굴이 좀 뭔가 달라지긴 하나요? 어쨌든 뭐 마스크팩, 뭐 화장품, 매니큐어부터 해가지고요. 뭐 자잘한 그런 미용용품부터 뭐 이런 삼성전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특별한
그런 기술력도 있잖아요. 그 반도체, 부품,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 내에서 자기네들 핸드폰이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간재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원래 다른 국가들과 많이 나눠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통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또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즉, 소비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화장품이나, 뭐 마스크팩이나, 또는 뭐 의류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중국이 만드는 중국산 제품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한국산 제품이 들어가는 그런 즉 중간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대응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가볍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3가지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번 주 뉴욕 증시 뭐 그냥 관망세가 좀 짙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냥 가능성은 별로 없고 불확실성만 조금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의 돈줄을 끊는 금융제재가 미국 당국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중국과의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협박 도구이다. 이렇게 보시면 뭐 그냥 당장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중국하기에 달려있겠지만 일단은 너무 큰 악재를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진행이 되는데요. 3분기의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생각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또 코스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는 빠지기보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유지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내수 부양책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거기에 따른 소비재 관련주들을 주목해보자.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중국에다 물건을 팔아먹는 것도 괜찮겠고요. 중국에다가 중간재로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렸네요.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를 전혀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의 가치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연구하고 몇 사람 목에 인내심으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몇 사람 목에 인내심. 네, 주식은 인내심과의 싸움인 거 아시죠? 네, 마음과의 싸움, 인내심과의 싸움이니까 여러분들 잘 하셔가지고 꼭 성공하시는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이지만 활기차게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